IC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최 주관하는 e스포츠 토크쇼. 자, 크라니시님과 함께하는 부산 e스포츠 토크쇼의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니시님, 제 옆에 다시 이렇게 모셨는데 앉아 계시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지금 2부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뭐 오늘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앞에 계신 분 계속 크라니님 얘기하실 때마다 끄떡끄떡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그 내용들을 옆에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담백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실 카이스트 하면 지금 뭐 크라니시님의 이제 인상, 관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예. 카이스트 하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요. 항상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e스포츠에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제가 입시 끝나고 이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경기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다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재밌고 이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게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게임도 했다. 이거 사기캐네.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게임 시켜도 그래도 공부 잘하니까 뭐 딱히 게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잔소리를 듣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겠어요?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하면서 좀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게임 많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e스포츠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게임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근데 특별히 그 와중에 하스스톤을 프로게이머로 하시게 된 계기? 뭐 왜 굳이 하스스톤이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카드 게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다음 블리자드 게임도 굉장히 많이 즐겼고요. 그다음에 사실 다른 많은 게임들이 좀 피지컬적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피지컬보다는 약간 이제 로지컬, 약간 생각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적성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이어서 티가 났구나. 근데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또 스트리머도 겸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스스톤의 경우에는 좀 게임의 특성상 프로게이머 또는 스트리머 이런 어떤 뭐 경계 이런 것들이 살짝 좀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둘까요? 나는 프로게이머가 먼저다 아니면 이제 나는 스트리머가 먼저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좀 더 선수 위주로 하고 방송을 좀 많이 진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8대 2 정도로 스트리밍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그렇다고 대회를 못 나가는 그런 게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한 만큼만 투자를 하고 이제 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마스터즈 투어라고 시즌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대회도 간간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스스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나이를 먹고 피지컬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선수로서 좀 참여하기가 쉽진 않은데 하스스톤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연령대를 좀 덜 타는 게임인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제 좀 산수가 잘 안 되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트리머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하스스톤을 플레이를 했을 때 다른 혹시 직업 그러니까 다른 종목 물론 경험을 뭐 해보셨었던 종목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딱히 대답하기가 참 딱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스스톤을 가지고 스트리밍을 했을 때는 이런 거는 확실히 장점이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하스스톤이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어떤 집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좋은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스스톤이 좀 방송하기 좋은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도 뭐 다른 게임도 많이 해봤고 다른 게임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게임하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스스톤이 장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맞네요. 예,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스트리머랑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라니 씨님께 제가 더 많은 질문들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퀴즈를 제가 3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거 딱 보니까요.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도 정답 저요 이렇게 외치시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지목한 분께 정답 맞히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짧고 굵게 딱 3문제만 내드릴 거고요. 앞서 강연을 잘 들으셨으면 그 안에서도 힌트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선생님들. 네. 자, 첫 번째 질문. 하스스톤 대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제일 빨리 드셨어요. 정답입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나 비처럼 빠르게 손을 드셔가지고. 근데 저는 당신이 맞힐 것 같았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의가 있게 해주셨거든요. 자, 지금 10개,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채팅창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라니시 님이 카이스트 e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포스텍과의 친선전에서 선수로 출전한 게임은 무엇일까요? 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제일 먼저 드셨거든요. 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드셨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확실하게 정답을 아시는 거죠? 정답은요? 스타크래프트 2요. 야, 정답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다 듣고 손을 올리신 분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올려주셔가지고 차마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스타크래프트 2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그 채팅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차피 추첨이에요. 커닝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못 맞히시면 우리 크라니시님한테 힌트 좀 주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맞히셔가지고 힌트가 지금 막 필요가 없네요. 자, 세 번째. 하스스톤에서 후공으로 결정된 유저는 선공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첫 손페이에 카드 한 장을 더 가져가고 이 카드를 추가로 받는데 아직 없네요. 만화 수정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 카드의 정확한 한글 이름은 무엇일까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여자분 이었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저희가. 예쁜 목소리 한 번만 담아주세요. 정답은요? 동전 한입.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동전 한입,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차피 컨닝하실 거면은 좀 이렇게 잘 써주세요. 자, 요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정답 맞춰주실 세 분께도 역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산 e스포츠 토크쇼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인스타그램에 샵 부산 e스포츠 경기장 이렇게 해서 태그, 그다음에 샵 부산 e스포츠 토크쇼 태그 이렇게 해서 인증샷 올려주시면 요것도 또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든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고안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정말로 이렇게
크라니 씨에 대한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바로 저요 이러면서 이게 정답 맞히시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전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러니까 강연할 때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바로 맞춰주셔서 너무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럴 때 아무도 못 맞추시면 살짝 뻘쭘하죠. 근데 다들 맞춰주셨습니다. 하스스톤이 e스포츠의 굉장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스타크래프트로 대한민국 e스포츠가 시작이 됐지만 RTS 장르 말고도 FPS 장르가 또 있고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스스톤은 하스스톤만의 e스포츠 안에서의 어떤 영역을 확실하게 저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매력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시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그냥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 e스포츠로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모두 다 무슨 게임이에요? 그러면 롤이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e스포츠로서는 그래도 이거는 하스스톤은 좀 비주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스스톤은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선수로서 또는 스트리머로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스스톤은 운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네, 네. 운이 작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횟수를 늘려서 좀 더 일관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좀 많은 이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해설로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서 어떤 플레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은 운이 작용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짚어드린 이런 부분들은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약간 설득을 했을 때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력 요소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질 때 전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운이 아예 그냥 대놓고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운마저 조절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실력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이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랜드마스터즈가 폐지가 됐는데 네. 앞으로 혹시 앞서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리그 구조에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바란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랜드마스터즈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이제 기존에는 좀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경쟁해서 뚫고 올라가는 선수들이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정해진 선수분들 한 16명 정도가 이제 계속해서 리그 형태로 오랫동안 이제 호흡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도 있지만 하스스톤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에 좀 더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그랜드마스터즈가 존재하기 전에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갔는데 이제 한 3,400명 정도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제 대회를 진행해서 그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이 뭐 포인트를 쌓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하스스톤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e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주는 건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특히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적을 거두신 또는 현재 스트리머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크라니시님 같이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큰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하스스톤의 e스포츠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내 하스스톤 e스포츠는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기존에 하스스톤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이벤트가 정말 많았어요. 네, 뭐 와글와글 같은 것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볼 수 있거나 혹은 뭐 대회 같은 걸 직관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게임 외적으로도 좀 코로나 네. 같은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좀 참여도가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 크라니시님 많이 섭외해가지고 이제 행사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행사, 뭐, 이제 하스스톤 대회, 뭐, 이런 거 하시고 싶은 분들, 네, 크라니시님한테 연락드려 주십시오. 하스스톤은 사실 뭐, e스포츠를 넘어서 이제 정말 뭐,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랑을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하스스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프로게이머의 활동을 해보신 크라니시님 입장에서는 국내의 e스포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좀 더 폭을 넓혀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도 좀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군소 종목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여러 가지 종목들 좋아하지만 다양한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다양한 종목이 많고 그 종목 나름대로의 이제 베테랑 선수분들, 잔뼈가 굵은 선수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씬을 이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스스톤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리그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또 플러스 우리 유저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게임이 재밌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스트리머나 아니면 선수분들이 더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책임이 있지만 또 이제 유저분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제 시간 되시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결국은 사실 모든 e스포츠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도 막 많이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결국 의미가 생기는 거라서 여러분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e스포츠 팬으로 시작해서 선수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머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크라니 씨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그리고 향후는 하스스톤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멀리 뭐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교육이나 행정 쪽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행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좀 더 이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만약에 제가 맡을 수 있다면은 e스포츠에서요? 네, e스포츠에서요. 네, e스포츠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사실 지금으로서 그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엄청 장기적으로 진짜 2, 30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을 나중에 이제 마무리하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시는 거는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얼마든지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30년 후에도 전 게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전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우리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후에까지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할 거고 네. 게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e스포츠는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또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게 생길지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종목과 상관없이 크라니 씨는 e스포츠의 어떤 부분이 담당을 하고 싶다. 저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이제 담당자 e스포츠 담당자 여러분 여기 인재가 있습니다. 참 많은 프로게이머들 또는 이제 스트리머들이 사실은 그냥 본인의 인생에서 나는 프로게이머로서 여기까지 또는 스트리머로서 여기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e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그러면 크라니 씨님 믿고 대한민국의 e스포츠 어디 믿고 맡길까요? 부족한 점 많지만 네, 혹시 네, 제가 네. 기회가 있다면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원시원. 네네. 지금 채팅창으로도 뭐 크크크 네 박수도 보내주고 그러고 계시네요. 프로게이머로서 사실 도전을 한다는 건 앞에서도 강연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각 종목별로 피지컬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나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실 텐데 자 크라니 씨님 앞서서 좀 많이 도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나 정말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요 이렇게 꿈꾸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로게이머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뭐 10대 때부터 게임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20대 이후에 도전하는 경우들도 좀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있는데 저는 요즘은 사실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정해진 루트보다는 좀 어떤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게이머로서 도전을 하시다가도 이제 틀어서 뭐 해설 쪽이나 여러 가지 재능을 발견하셔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네네네.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면 저는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것만으로 이제 그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추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은 저는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딱 꽂히는 거는 기간을 정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5년, 뭐 6년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건 사실 그거는 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적절한 그러면 요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저는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네. 네네네. 사실 게이머라는 게 제가 사실 운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시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팀 게임 하시는 분들도 어떤 팀을 만나고 어떤 포지션에서 자리를 얻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본인의 그런 역량에만 달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인 종목 같은 경우도 실력이 좋으신데도 사실 대회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냐는 또 실력적인 거랑 어떻게 보면 운적인 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도전을 해보시되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좀 말씀드린 그런 2년 같은 기간을 정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크라니 씨님 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내가 아무리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인생에서 한 막 5년, 6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그 나머지 인생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들 보세요. 나는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어느 정도의 리밋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그러고 도전을 해보는 게 저도 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현재 프로게이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프로게이머가 꿈이에요 하시는 분 혹시 그러세요? 저 혹시 종목은 그러시. 와, 종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예. 그러면은 하스스톤 프로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오셨구나 오늘. 네. 지금까지 이제 8년 아마추어 하다가 네네. 이제 다음 주랑 이제 남은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예선 못 들으면 8년 반을 아마추어 생활해야 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라든가 뭐 그런 걸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이 강연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으신 김에 크라니시님께 궁금한 거 직접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스스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이제 뭐 다른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묻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렵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일단은 선수 하실 때 그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하스스톤도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선수랑 그냥 일반 플레이어가 진짜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선수는 선수의 어떤 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드가 이제 게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게임 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이제 따로 이제 연습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스스톤 선수로서는 저는 이제 좀 최대한 다양한 덱들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이해도 자체를 좀 높여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잘하는 것만 해서 이제 그냥 그 랭크 등수만 높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네. 좀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력을 사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렵긴 한데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게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되게 잘 풀렸습니다. 되게 잘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충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항상 답은 그 시간 정해놓는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종목들도 하시고 하스스톤도 다 잘하실 정도면은 피지컬, 로지컬 다 갖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하스스톤 같은 경우 내년 시즌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쉬는 기간이고 내년 초부터 진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뭐 마스터즈 투어 같은 대회 있으면은 나는 진짜 3번 중에 2번 이상 심주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연습하시고 저는 1년 투자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솔직히 그 이상 하는 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해보시면은 그 정도 그러니까 투자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멘트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죠.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봐 대신에 그 기간을 정해서 이제 1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직접 들어보시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생활을 되게 오래 해오면서 딱 이제 내년 안에 이제 마스터즈 투어 1에 진출을 못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딱 그만두고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확신해주는 대답이 돌아와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쵸. 내가 난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크라니시님이 딱 1년만 해보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냥 정답을 딱 내려주시니까 아마 본인도 뭔가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하는데 조금 편안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로게이머 진심으로 도전 못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시는 채팅창에 내용도 보이고요. 근데 참 그래요. 뭔가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가까울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막상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내신 분이니까 또 이 자리에 있으신 거고. 네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크레니시님은 운이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거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트리머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스트리머를 한다는 것이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좀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플레이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 좋아하고 원래도 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네.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때 성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게 좀 저도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선 저희가 프로게이머에 대한 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스트리머가 꿈입니다. 스트리머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께 뭔가 조금 현실적으로 이거는 니네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스트리머 이거는 진짜 힘들어.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아까 짜증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뭔가요? 일단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가시돋친 말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 오프라인에서 뵐 기회가 우연히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하스스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대회 진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그럴 때 반갑게 웃으면서 되게 뭐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느낀 게 예. 어쩌면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서 그냥 이제 계속 보는 건데 좀 말씀이 그렇게 나오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네네. 있으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 방송을 봐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관심의 표현들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근데 사실 멘탈이 정말 네. 좀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직업들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정말 멘탈만 100만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스트리머로서 이럴 땐 정말 보람되다.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스트리밍을 한 게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선은 이제 너무 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게임 이제 하스스톤이라는 종목에 좀 집중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제 방송 보고 뭐 전설 등급 달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그런 보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온라인에 지금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선수 시절이나 프로게이머 되시기 전에 누가 롤모델이었냐고 물어보시네요. 선수 시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사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자신 있어 해서 롤모델이나 이런 거를 사실 잘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 블리즈컨 진출했을 때 이제 이재동 선수가 네네네. 그때 스타크래프트 2를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 2도 많이 봐서 선수분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다 그냥 누구누구 선수구나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이재동 네, 이재동 선수가. 선수 후광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동아 성공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이재동 선수 많이 만나곤 했었는데 정말 네 진짜 특별한 선수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장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우리 크라니시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 질문을 주시면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뭐 이 자리까지 나오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회를 안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자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마지막에 네
언뜻 봐도 키가 크실 것 같은 얼굴이 굉장히 작으세요.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어나면 키 큰 거 아닌 게 느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크라니 선수 평소에 방송 많이 보고 있고 정말 팬이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스스톤을 작년에 친구들이 전장을 하자 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장을 통해서 하스스톤 처음 접하고 아직 사실 뭐 다른 모드는 안 해봤어요. 사실 친선전이나 등급전이나 이런 거 아예 접해보진 않고 전장만 하는 유저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e스포츠 측면이 나는 게임 그 종목 자체로 봤을 때 하스스톤이 좀 연차가 오래된 게임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좀 약간 소외되는 모드가 있거나 약간 좀 모드 간의 밸런스나 약간 컨텐츠 간의 좀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주변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정규전 모드만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드들을 좀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그런 걸 신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드들 하나하나가 다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확실히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하다가 좀 지루해지면 또 다른 걸 할 수도 네.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린 부분 좀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말고도 사실 노력하시는 다른 스트리머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뭐 전장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연사로 온 거니까 저도 좀 앞다투어서 다른 모드들 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숙제를 드려도 될까요? 던져주셨어요.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그 지금 사실 요즘 보면 이제 하스스톤 같이 좀 카드를 이용한 TCG 게임 온라인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뭐 레전드 오브 룬테라나 아니면 뭐 섀도우 버스나 혹은 유이왕 듀얼 마스터처럼 다양한 이제 좀 그런 하스스톤과 같은 느낌의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이제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하스스톤이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되면서 e스포츠로서는 위상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데 다른 좀 이런 카드 게임 중에서도 하스스톤이 가질 수 있는 좀 e스포츠만의 특별함이나 강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하스스톤 e스포츠라는 게 그러니까 하스스톤이라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다른 e스포츠에 비해서도 그런 많은 분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종목이고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좀 캐주얼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e스포츠랑 비교했을 때도 장점인데 동시에 다른 카드 게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캐주얼한 측면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상급의 하드코어 유저들의 어떤 실력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참여도가 높고 그런 어떤 e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네. 이 부분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이나 다른 카드 게임들에 비해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대답이 잘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차분차분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팅창의 질문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선수 시절 때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하는 질문이 눈에 보이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홀수해줘서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있었는데 슬럼프가 왔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떨어지거나 적응을 못했을 때 나중에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따라와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를 좀 제외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예시를 들자면은 처음에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진행이 되다가 야생전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카드들이 대거 이제 정규전에서 못 쓰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메타랑 완전 다른 메타가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쓸모 없어지고 그렇죠. 새로운 전략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첫 해 동안 제가 그 사실을 좀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그 이듬해가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슬럼프 탈출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통 슬럼프면 그 안에서 허우적대기 마련인데,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 이런 정말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대답해 주셨고요. 자, 현장에서 또 질문. 네. 일단 우리 아까 정답 맞춰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우리 여성분께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e스포츠 대회를 많이 보셨잖아요. e스포츠 팬이셨으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봐왔던 e스포츠 무대에 내가 프로게이머가 돼서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기분은 저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진짜 너무 황홀해요.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과장 보태서 말하면은 앞으로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무대를 다시 못 간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살면서 그 기억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너무 짜릿하고 황홀했고 사실 블리즈컨 같은 무대는 정말 큰 무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제 게임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에게 어떤 e스포츠나 이런 거 프로게이머를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그 경험 부분도 추천하는데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짜릿하기 때문에 네네. 꼭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고 싶어요. 야, 사실 제가 e스포츠의 중계를 오래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선수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지금의 프로게이머로서의 도전했던 이 시간들, 노력했던 이 시간들이 전체 인생에 있어서 절대 헛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바라거든요. 근데 크라니시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괜히 옆에서 이런 좋은 기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 프로게이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질문 받아볼 네, 우리 여기 마지막에 계신 남자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e스포츠가 지금까지 좀 더 유명해진 계기가 중계진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소인 캐스터님의 진행이라든지 크라니시님의 해설 같은 두 개가 잘 맞물려가지고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각각의 입장에서 중계를 위해서 혹은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쪽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같이 질문을 주셨군요. 네. 우리 크라니시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해설을 일단 하고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저 참고를 많이 하고 다른 좀 더 전문적인 이제 캐스터분들 해설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뭐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목소리 톤이라거나 발성 뭐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 하스스톤 종목을 제가 중계할 때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스스톤이라는 종목에 맞는 중계가 뭔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른 많은 종목들의 막 텐션 높이고 이렇게 약간 흥분되는 그런 해설을 하고 약간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연구를 좀 저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좀 그걸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e스포츠 하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서 중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 종목의 특성에 맞게 그걸 시청자들이 재밌게 전달받기만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소리 부분은 앞서서도 강연하실 때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모든 스킬과 모든 직업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이 프로의 세계는 일반 유저들의 세계와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했을 때는 사실 프로의 그만큼의 것들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를 쫓아가든 아니면 해설자한테 가든 저는 직접 가요.
가가지고 이거 좀 알려줘 이러면서 배우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중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한 분만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남자분 흰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네네.께 마이크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프로 게이머 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코치님들한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도 있지만 프로 게이머 혼자서 스스로 게임을 복귀하면서 하는 셀프 피드백 방식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크라니시님도 이제 프로 게이머 시절에 그런 셀프 피드백 방법을 사용하셨고 만약에 사용하셨다면은 연습의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때 예.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저도 처음엔 셀프 피드백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 필요로 했고 특히 하스스톤 같은 종목은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분들끼리 좀 게임을 같이 복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셀프 피드백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의 요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못을 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셀프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게 늘어서 지금은 제가 스스로 이제 복귀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잘못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선수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좀 열려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일명 고집이 센 친구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맞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스스톤이 특히 그게 심한 게 네. 확률적으로는 분명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였는데 경험적으로 이게 안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 내가 했을 때 안 그랬는데 왜 이게 더 좋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셀프 피드백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서 확실히 그런 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타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그냥 저희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면서 그렇게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마무리돼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라니시님 오늘 부산까지 오셔서 이제 많은 크라니시님의 팬 여러분들 또 e스포츠의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저한테도 너무 좀 의미 있는 자리였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개인 방송 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재밌고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면서도 계속해서 좀 어떤 말씀 드려야 될까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긴장도 많이 하고 혹시 많은 분들 오셨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도 안 와주셨으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와주셔서 또 제가 이제 실제로 말씀드릴 때도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고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나 이거 뭐 놓쳤는데 뭐 이거 얘기 못한 거 너무 아쉬운데 하실 만한 게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항상 이제 하스스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스스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 사실 저도 알아요. 하스스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하스스톤 플레이하는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아마 네네. 과거에 많이 즐기셨다가 최근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하스스톤의 매력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많이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크라니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이젠 좀 재미없는 것 같아. 다른 게임 하다가 또 다시 왔다가 뭐 이렇게 이게 또 게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스스톤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2022 부산 e스포츠 토크쇼 1회였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총 5회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매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크라니시님이었고요. 계속해서 2회, 3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연사님들 또 그런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경험들도 직접 듣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회 언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산 e스포츠 토크쇼에 대한 안내는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의 공식 SNS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부산 e스포츠 토크쇼의 VOD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요거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민망한데 SNS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저도 이렇게 막 운영하고 그렇지만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참 잘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앞서서 크라니시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희 부산 e스포츠 토크쇼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직접 또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가 더 즐겁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2회, 3회 진행될 때 괜히 가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줍어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엄청 반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회 부산 e스포츠 토크쇼 2022 1회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 오늘 함께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